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건지 요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건 뭐지 싶을 정도로 악재성 전망, 분석, 코멘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맥락을 해석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멘트를 날린 직후에 이번에는 블랙록의 CEO가 공급 충격의 고물가 압박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미국 연준은 해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멘트만 놓고 보면 거의 지구 경제 파탄 날 것 같은 수준인데, 블랙록은 사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JP모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이들의 진짜 의도는 뭘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제미니 거래소가 직원 10%를 정리해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해왔던 윙클보스 형제는 제미니 직원 감원 이후로 암호화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성 올드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제미니까지 감축한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대표적인 거래소들까지도 이렇게 위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FTX가 정리해고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라는 것이나 모건크릭 디지털이 추가 인력 채용에 나선다라는 점 등은 기성 미디어들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적인 부분들만 강조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진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2달 동안 원유 증산을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때 사우디를 왕따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 고유가 앞에서, 중간선거 앞에서, 인플레이션 앞에서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언제나 3분기의 시작 지점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연말까지는 증시는 항상 랠리를 벌였다라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7월과 8월을 지나면서 중국 관세 철폐 이슈, 해외 건조 선박 정박 이슈, 이런 몇 가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한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시기도 7월과 8월입니다. 그래서 여름 즈음부터의 강세장 전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막 반등세를 살짝 보일까 말까,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생길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악재성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소식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닌 기대를 해야 할 때에 더 가까운 이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데 먼저 나선 인물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작은 폭풍인지 슈퍼 폭풍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훈수를 놓으면서 안 그래도 쫄아있는 투심을 더 쫄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먼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것이어서 지금의 물가는 연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월가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 한껏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JP모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 리플과 더불어서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있는 곳이고,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블랙록은 CME 비트코인 선물에도 투자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 16.3%를 가진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에 투자를 단행한 곳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있어서 가장 친화적이거나 적극적인 월가의 거물 기업들이 상승장으로의 반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포성 멘트들을 쏟아낼 때는 언제나처럼 글로벌 큰손들이 개미들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다소 음모론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진짜 진심 어린 경제 전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포심을 가중시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은 강세장이 도래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혁신 기업으로의 명성까지 쌓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고, 약세장에서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적극적으로 개미 물량을 받아서 매수하는 고래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제미니 거래소가 직원 10%를 정리해고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거시경제 상황, 지정학적 혼란, 약세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한다는 게 제미니의 설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미니 거래소는 윙클보스, 이 쌍둥이 형제가 설립한 곳이고, 이들은 거의 비트코인 홍보대사처럼 활동해온 인물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번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암호화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인물들이 세운 업계 대표적인 거래소가 감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성 미디어들은 얼마나 시장이 힘겹게 돌아가고 전망이 없으면 이런 기업까지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크립토 전문 미디어가 아니면 대체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사를 작성한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대표적인 크립토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나름의 상황 분석을 조금은 더 훨씬 중립적으로 제시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제미니의 감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취업 상황은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는다. FTX 거래소의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소 직원 175명, FTX USA 75명, 이들에 대한 해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 안소니 폼필리아노가 운영하고 있는 모건크릭 디지털의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재밌는데, 제미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코인텔레그래프는 감원의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질의를 했을 것이고, 제미니는 이걸 씹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마지막에 걸쳐졌을 겁니다. 업계에 아무리 거물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의 입장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상원에서는 신규 암호화폐 채굴이 2년 동안 금지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마치 뉴욕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중단된다, 금지된다라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비판론자들은 얼씨구나, 채굴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따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제대로 보면 신규 채굴이 2년 동안 금지되는 것이고, 이미 허가받은 채굴 기업들의 채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온 배경으로는 작업증명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리서치,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귀찮아도 이것저것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 괜히 멀쩡하던 멘탈, 잘 잡아뒀던 멘탈까지 난데없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진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은 망해가고 있고, 경제 충격은 다가오고 있고, 암호화폐는 겨울이 오는 걸까? 이런 뉴스들만 근거로 놓고 보면 지금의 약세장은 2018년처럼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크립토 윈터를 보내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시장의 충격파를 강하게 안긴 겁니다. 여기에 전쟁까지 터지고 중국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됐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은 엉망진창인데, 하필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재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서민들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처럼 일단 느끼게 해줘야 하고, 그렇게 투심과 표심이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고 그건 최소한 금리 인상 이외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라고 전해진 것은 그래서 꽤 상징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 다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를 왕따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석유 부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현실적인 다급함이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다라는 점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하루 65만 배럴 이상 증산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은 증시를 부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1분기와 2분기는 항상 증시는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부터는 쭉쭉 올라가고 다시 이듬해 1분기부터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별짓을 다 해서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고 실제로 잡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고 금리 진정시켜서 증시 부양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 역시 같은 그래픽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993년 이후에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는 평균 28% 증시 랠리가 벌어졌다. 이것만 명심해라. 지금 또는 이번 여름부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냥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축적에 주력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겁먹지 말고 더 사서 모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 랠리의 시작점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완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7월 이후부터는 의미 있는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관세를 철폐할지 완화할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해야 할지 7월 초 이전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이 7월 초이기 때문에 6월에는 이걸 어떻게 할지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우디 왕따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날아가겠다라는 판에 중국 관세 역시 인플레이션 완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고공행진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미국 이외에 건조된 선박의 정박을 금지시키는 존스법을 수정하든 철폐하든 해서 해외 원유 수입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가능성도 무척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시그널, 실제 진정 효과는 7월과 8월 사이에 줄줄이 기대해 볼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처럼 계속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 없이는 이 같은 변수들 체크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성 올드미디어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들만으로는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관점들은 크립토 전문 미디어들의 분석이나 글로벌 차트 전문가들의 멘트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기사나 흔한 정보로는 감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로서는 진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글로벌 분석가들 중에는 인사이트가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간단치 않고 6월 한 달 동안도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표면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면적인 맥락까지 체크하시면 나름의 퍼즐 맞추기를 하는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멘탈도 더 잘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싫고 힘들어서 그냥 시장을 떠날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적어도 미국 중간선거 훈풍이 진행되는 상황까지는 바라보고 올해와 내년 상황을 대응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대응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투자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가장 내가 원하는 전략적 스탠스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